ADHD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병명이지만 그만큼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ADHD에 대한 오해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DHD 대표 채널 안상훈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ADHD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오해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ADHD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ADHD 아동은 주의력 부족이나 과잉행동, 충동성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죠. 하지만 그저 버릇이 없다고 해서 ADHD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ADHD의 증상을 버릇이 없는 거로 오해하셔서 버릇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행동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ADHD 아동의 문제 행동은 성장하면서 자연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그 연령대가 되면 그 연령대에서 또 요구하는 주의력이나 어떤 행동의 규범이 있죠. 그 부분에서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보다 키가 작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엘리베이터 위에 손도 안 닿고 선반에 손도 안 닿고 해서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키가 커지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위치나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이제 잘 짚게 되는데 그 아이가 큰 만큼 또래들은 더 컸죠.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나보단 컸지만 또래와의 키의 차이는 여전히 있다면은 그때는 그 아이, 그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행동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행동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착석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데 3학년, 4학년이 되면 착석은 된단 말이죠. 그러나 3, 4학년이 되면 착석은 이미 기본이고 거기선 좀 더 긴 주의력이나 학습 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 이런 모습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과잉행동이나 충동은 많이 줄어들지만 주의력 부족은 여전히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ADHD는 남자에게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들도 ADHD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상이 좀 다릅니다. ADHD는 크게 주의력 결핍 우세형 또는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으로도 나누는데 여자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우세형, 소위 조용한 ADHD라고 알려져 있는 이 증상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이 늦게 되거나 발견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ADHD는 직접적인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ADHD가 있으면 학습에 불리한 점은 있지만 이 지능이라든가 학습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저학년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머리가 좋은 친구들 ADHD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이 머리만으로는 안 되죠. 꾸준히 앉아있고 주의력이나 이런 게 더 이제 요구가 되면서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거나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더 이상 머리로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아이는 많은 좌절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겪기도 합니다. ADHD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어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ADHD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ADHD가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대체로 아이들을 나무라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양육 태도 때문에 혹시 아이가 ADHD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ADHD는 타고나는 것이다.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서 원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양육 방식을 바꾸는 거 일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ADHD를 치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종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여요. ADHD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과도하게 움직이면 ADHD의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는 거는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기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거나 여러 가지 감각이 과민하다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4세나 5세경의 어린아이들은 원래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ADHD다 이렇게 속단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는 임상적으로 그래서 만 한 6세 정도는 되어야 ADHD 진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전문기관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아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ADHD는 어디까지나 이 신경학적인, 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돌이 지난 아이가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럴 때 아이를 혼을 내고 다그치면은 못 걷는 아이가 갑자기 걷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뇌도 발달이 돼야 되고 다리 근육에 힘도 생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그 뇌의 성숙도를 보면은 돌 때 걷다 못해 달리는 아이가 있고 아직 기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뇌 입장에서는 같은 연령이라도 집중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그치고 혼을 낸다고 해서 갑자기 뇌가 바뀌어가지고 집중을 잘하게 되고 과잉행동,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 아직 대뇌 전두엽이 미숙하기 때문에 혼을 내면 일시적으로 그 앞에서는 행동이 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건 치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